안녕하세요. 황병준입니다. 제가 오늘 보이스 피싱에 당할 뻔했어요. 예전에 우리 개그 프로에 이런 거 나왔었죠.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웃긴 프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10년 전에는 진짜 이렇게 어눌하게 뭐 조선족이라든가 한국말 못하는 이런 사람, 연변족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알 수 있었어요. 그거 별로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당한 거는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계획적이고 너무나 그냥 고차원적으로 방법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당하고 나서 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거 유튜브에 올려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올리냐? 이거 당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야, 너 정도로도 속아 넘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당한다는 거야. 너 그걸 알려야지, 공익 차원에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쪽팔림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보이스피싱에 관한 전화를 한 5통? 이 정도를 받았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어눌한 말투로, 예, 여긴 경찰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그랬어요. 야, 한국말이나 더 공부하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저기 농협은행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 한 2개월 전에도 이런 전화가 이제 저한테 이제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이자 크게 많이 쓰는 많이 주는 고일 이자를 다 갚아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대안 서비스를 해주는데 얘 카드사가 몇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갚아주겠다 하더니 그래라 먼저 갚아준다는데 뭐 자기들이 먼저 그러더니 저보고 이게 좀 시스템이 그래서 저보고 일단은 6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자기네들이 그 돈으로 합쳐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입금하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보이스피싱 사기죠. 그래서 이보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무슨 입금을 합니까? 어디서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고 내가 그 얘기한 지 2달 전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거는 너무나 치밀했어요. 자, 어저께 이제 KB 캐피탈이라는 데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업자들이 위기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자격 요건이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믿을만 하잖아요. KB 캐피탈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뭘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일단은 뭐 고율의 이자를 쓰는 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죠. 한국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카드론을 몇 군데 카드사에서 쓰고 있다. 그리고 얼마를 쓰고 있느냐. 그래서 뭐 3천만 원? 뭐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 갚았기 때문에 2천만 원 그 정도로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지금 코로나 어렵잖아요.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한 운영자금 1천만 원도 해줄 수 있냐 하니까 해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이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스피커폰을 키래요. 그러더니 거기를 누르래요. 상단에 보면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부분을 손으로 누른 다음에 드래그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가 이렇게 탁 펼쳐진답니다. 근데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최신형이거든요. S20.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다시 URL을 보내겠다 하더니 그거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확인 누르면 신청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URL을 누르고 딱 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앱을 깔라 그러더라고요. 앱을 먼저 깔고 그리고 신청서를 눌러서 그리고 신청서의 이름, 주민번호, 앞번호 그런 다음에 뭐 주소, 필요한 자금, 뭐 특이사항 이런 걸 적으라 해서 이제 적어서 이제 확인 딱 누르니까 이제 신청서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KB 캐피탈 앱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신청이 됐으니까 이거 삭제하자. 그래서 설치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저기 신청이 누락이 됐다. 혹시 앱을 지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신청 끝났으니까 앱을 지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 부서들이 그 앱을 공유해서 다 본 다음에 그게 이제 심사를 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부서에서 그걸 다시 신청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람이 보내준 카톡으로 보내준 걸 눌러서 이제 앱을 깔고 그다음에 신청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지났나? 그 담당자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승인이 떨어졌대요. 아, 이거는 요즘에 이제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승인 금액이 3,200만 원이 이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입금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딴 데다 쓰지 마시고 그 비싼 이자 쓴 거 그거를 먼저 다 메꾸고 그렇게 하고 자기네가 뭐 60개월 아니면 72개월 이걸로 분할 상환을 하게 그리고 이자료는 6.4%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카드로는 이자료가 19%에서 21%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이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60개월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찌 롯데카드사에서 문자가 딱 하고 온 거예요. 제가 한정계약거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됐고 오늘 내로 롯데카드에 있는 쓴 카드론과 그리고 뭐 저기 물건을 샀을 거 아니에요. 롯데카드 사용 그거를 한꺼번에 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추심이 들어가고 뭐가 더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죠. 내가 롯데카드가 연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추심이 들어오는 거냐고 하니까 혹시 나라에서 국책으로 시행하는 그거를 신청한 적이 있냐? 있다. 근데 고객님이 우리 롯데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을 때 한정 뭐 거래라고 계약이라고 해서 이거를 빌린 돈을 다른 돈을 끌어와 가지고 이걸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카드론이나 를 처음부터 뭐 몇 장 되는 걸 꼼꼼히 읽지는 않잖아요. 내가 거기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롯데카드사에서 당신이 금융거래법을 이걸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자기네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3,200만 원 승인 난 게 그거를 이제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보고 이거를 처리하라고 원금을 1,220 몇만 원에 이자료 또 포함해서 전체 다 해서 소송비 뭐 해까지 1,500만 원까지 해서 오늘 원금만 갚으면 오늘까지 원금만 갚으면 자기네들이 뭐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롯데카드 그 사람한테 그랬죠. 아니 나한테 문자 하나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딱 이러는데 내가 당신이 롯데카드 직원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내가 돈이 있어서 그거를 갚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거래 위반이냐고 계약 위반이냐고 막 따지고 들었으니까 자기한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 그게 내가 승인이 난 거 그리고 이런 거에 올라간 거 이런 거를 삭제시키면 된대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KB 캐피탈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아까 그쪽에서 내가 저희도 이게 방금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10분 뒤에 연락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10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게 모든 법을 다 알지를 못하고 국가식체이고로 나온기 때문에 일단 승인이 떨어진 거는 삭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3,200만 원을 안 받겠다고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취소시키라고.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은 삭제가 되지 않고 롯데에 그 1,300만 원 그 정도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내가 하기 싫다는데 하면서 막 언성을 높이고 딱 그러니까 고객님 흥분할 상황이 아니라고 고객님 지금 큰일이 난 거라고요. 막 이렇게 저한테 되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이게. 그러더니 저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그럼 전화를 해보래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금융감독위원회 대표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막 얘기를 하니까 일단 본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를 불러보라고 하더라고요. 부르고 이름 묻고 딱 하더니 전산을 두드기는 멋진 척을 딱 하더니 예 롯데카드에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당신 고객님은 저기 금융감독원 거래법 위반이라고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뭐 그냥 아까 저 사람들한테 다 했던 얘기 뭐 롯데 직원하고 KB 캐피탈 직원한테 한 얘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당신은 큰일 나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큰일 나는 거냐고 왜 삭제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대려 금융감독을 이 사람이 저한테 이 사람이 하더니 나한테 우리 금융감독위원회가 당신의 이런 거 어려운 상황 들어주는 데인지 알아? 이 사람이 곱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한테 그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뭘 하시는 거냐고 하더니 내가 진짜 롯데카드에서 당신을 위해서 뭐 좀 원금을 갖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는데 롯데카드 이쪽에다가 우리가 때려놓겠다고 막 하거든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KP캐피탈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롯데카드 담당자한테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1,300만 원을 구해가지고 그 원금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금융거래위원회에 전화를 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야 이게 인생 이렇게 꼬이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어저께 전화 왔을 때 무슨 문자가 이런 게 KB 국민은행에서 이런 게 떴길래 이게 뭔가 이런 전화가 오고 이런 게 떴으니까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놨었어요. 왜냐면 오늘이 우리 직원들 월급 날이니까 그걸 다 빼놨어요. 그거를 보이스피싱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빼놨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딱 돼서 그 돈을 다시 입금해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이제 준 거죠. 그런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딱 터지고 나니까 야 이게 뭐 이상하다. 그게 완전히 저는 여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 1,300만 원은 되니까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잘못하면 뭐 소송도 걸리고 그러니까 네가 돈 있으면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1,300만 원은 없고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은 200이다. 계좌번호를 보내라. 내가 보낼게. 그래, 알았다. 고맙다. 하고 또 이제 다른 친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좀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뭐 회사 대표인데 사장이긴 하죠. 막 그냥 야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몰려오는구나. 알았어, 내가 좀 구해보고 전화할게 너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난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야 네가 좀 돈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런 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어떡하냐. 야 금융감독위원회는 어떻게 내가 전화번호 네이버에서 찾아서 전화했다니까. 야, 금융감독원에서 그렇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딱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나가 저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좀 구해볼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호점에 우리 점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KT 전화국에 가가지고 이거를 뭘 해야 된대요.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서 야 네가 운전해. 내가 지금 어디 통화할 때가 있어. 그래서 또 전화를 하니까 친구가 문자가 온 거예요. 야 병준아 너 그 사람들한테 내 전화번호 가르쳐줬네? 이 사람이 황병준 고객님이냐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러는 거야. 이 연락이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보고 문자에 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병준아, 잠깐 캄다운, 캄다운. 잠깐 정신을 딱 차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이스피싱 같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생각을 해서 해보자. 그래 알았어. 일단 전화 끊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점장한테 야 이게 보이스피싱 같냐?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전화를 해서 그럼 이게 보이스피싱이면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경찰서로 가자. KT 전화하고 나중에 가고 경찰서로 가자. 그러니까 경찰서요? 그러니까 여기 경찰서로 빨리 가자.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다. 국민은행을 먼저 가자. 거기에서 내 친구가 보내준 돈을 일단 빼놓자 다. 그래가지고 빨리 은행을 가서 돈을 다 뺐어요. 호적을 했는지 다 뺐죠. 그리고 빨리 경찰서 가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제가 롯데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1588 어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롯데카드 보이스피싱 번호 딱 누르니까 담당자가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 긴급한 전화는. 전화를 받더니 내가 이랬어요. 아, 저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롯데카드에서 혹시 저한테 추심 들어온 거나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냐?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객님한테는 문자가 하나가 갔습니다. 그 문자는 뭐 롯데카드로 뭐를 결제하면 아이들 뭐 학습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문자 하나 갔고요. 그리고 15일 날이 결제 날인데 결제대금 얼마인데 이런 문자 두 개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추심 들어온 거나 이런 게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일이 있냐 하니까 전혀 없는데요. 딱 야,
빨리 경찰서 가자. 이 새끼들 진짜 잡아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 용인경찰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점장은 넌 빨리 전화국 가서 일을 봐. 나는 경찰하고 상담을 할 테니. 딱 기다리는데 용인경찰서에 경제팀 1팀, 2팀, 3팀, 4팀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다리는데 그 경찰이 잠깐 저기 밖에서 좀 기다리세요 이래요.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을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길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돈 송금하셨냐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앱을 깔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KB 캐피탈 앱을 깔았다고. 그게 큰일이라고. 이제 그 앱을 까는 순간 내가 어디를 전화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무슨 문자를 했는지 다 알게 된대요. 걔네들이, 그 사기꾼들이 저 앱을 까면 제 핸드폰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서 오면서 지웠죠, 제가. 얘네들이 그렇게 할까봐 할까. 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앞사람 상담한 분은 벌써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어저께 송금을 했대요. 그래서 좀 의심이 가서 오늘 이제 경찰서에 물어보러 왔는데 오늘도 2천만 원을 송금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3천만 원 날렸대요. 이 보이스피싱은 송금을 딱 하고 난 다음엔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지 이거 보세요 하더니 보이스피싱이 내 이놈 잡으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그 전화번호 목록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보이스피싱 내 했던 그 사람 전화번호를 빨리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빨리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경찰 전화로. 그러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놈 새끼들 또 딴 데다 연락하거나 이거 눈치 깠네 눈치 깠어 이러더라고요. 이거 못 잡네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오는데 이게 IP가 중국이나 필리핀에 있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한대요. 한국말 진짜 잘하고.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많이 그냥 공부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 형사로 이거 전담을 하고 있지만 이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루도 보이스피싱을 그냥 안 당한 날이 없대요. 다 와서 이렇게 해서 하소연하고 간대요. 여기 오는 사람의 100%, 99%가 다 돈, 많게는 4억, 뭐 저분처럼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다 당하고 온대요. 근데 그쪽 분이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신고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게 저기 당하지도 않고 진짜 운이 좋은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하냐면 우리가 먼저 돈을 넣어주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넣은 거를 같이 찾아서 당신 돈하고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이에 사기 방조죄가 된대요. 그러면 법적 처분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의심할까봐 요즘에 돈을 먼저 넣어주고 그런 수법도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저보고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언제부터 의심이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제 친구 전화번호를 모를 텐데 제가 제 친구한테 돈 꾸려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다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나를 빨리 조지면 더 그냥 압박을 가하면 빨리 돈을 구해온다 싶어가지고 그 앱에 깔았으니까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나한테 전화한다는 게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는 황병준 고객입니까? 딱 이 얘기 듣고 아닌데요. 근데 의심이 가니까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죠. 여기서 의심이 시작돼서 바로 제가 롯데카드에 확인을 하고 경찰서 여기로 달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고객님은 뭐 돈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신고를 이렇게 하시고 정말 천만다행이고 이게 앱을 까는 순간 그 사람들 셋이 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런데요. 담당자 전화한다시고 롯데카드입니다 하고 전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 앱을 깔면 내가 발신하는 전화를 다 땡겨가지고 받아서 얘네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사님 말씀은 지금 이 신종 이 보이스피싱 기술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기술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전화로 와서 대출하겠다. 이거는 100%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본다면 된답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도 대출을 받을 때 일단은 앱을 까시고요. 얘네들이 이걸 보고 앱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 운이 좋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제 1,300만 원을 안 잃었으니 굉장히 운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할 일은 이 경찰서를 나가자마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래요. 제발 당하지 않게, 제발.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작년에 피해액만 1조 원인데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쪽팔리잖아요. 저도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쪽팔림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제가 뭐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조회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튜버는 아닌데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보고 앱을 깔라 하실 때 바로 신고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제 친구가 야 내가 같이 아침에 이제 수영하는데 그쪽에 아는 형사가 있는데 강력계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잡기가 너무 있는데 이거 잡으면 아주 큰 건 실적이 엄청나게 들린다고 그 사람한테 돈 주겠다고 네가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계좌를 알아갖고 오라면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대요. 그래? 그럼 내가 계좌를 한번 알아볼게 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했었거든요. 전화 안 받더라고요. 문자까지 했어요. 제가 돈을 다 준비했는데 어느 계좌로 보낼까요? 근데 얘네들은 벌써 내가 롯데카드에 전화하고 어디에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한 얘기를 다 아는다는 거죠.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우신조로 운이 굉장히 좋았던 편이죠. 원래 저는 좀 뭐 운이 잘 따르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런 영상을 올린 거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자, 제 영상을 보라고 하시거나 많이 알려주세요. 절대 앱을 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다 당합니다. 제 친구도 몇 년 전에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당한 친구가 있거든요. 옆에 친구가 다해도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영상 찍은 중에 가장 창피해하면서 찍은 영상이지만 가장 공익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